퇴직하고 나면 번 돈을 이제 빼서 써야 돼요. 뭐 저희 투자연금센터가 이제 주로 연금에 관한 스터디를 많이 하는 조직이니까 저희들 표현을 하게 되면 적립 운용 단계와 인출 단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적립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는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 인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인출해서 써야 됩니다. 뭐 이게 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후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빼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ETF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ETF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적립 단계에서 적합한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미국 테크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우상향하는 성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었고 2022년 후반부터는 이제 적립 단계에 대한 상품 제안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연금 인출 단계에 적합한 상품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월분배 ETF를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적립 단계도 중요하지만 적립 단계보다 더 중요한 게 인출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훨씬 어렵고요. 네, 여태까지 이만큼 모아놨는데 내가 막상 이제 쌓인 연금을 써야 되는데 그때 수익률이 잘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빼앗아서 가치가 너무 빨리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잘 모아놨던 게 다 허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금 인출 솔루션의 중심에 이제 월분배형 ETF가 있는데 월분배형 ETF는 크게 주식, 그 다음에 채권, 리츠, 커버드 콜 방식의 크게 4가지 형태가 있고요. 주식형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재원으로 해서 매달 월분배로 배당금을 이제 지급하는 ETF이고요. 채권은 당연히 채권에 나오는 이자를 바탕으로 해서 채권 이자 지급을 하고 리츠 같은 경우는 리츠에서 발생하는 이제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월분배로 지급을 하고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핫한데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거든요. 이제 옵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월분배로 드리는 그런 형태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월 분배형 그러면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분배형에서 재원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월 분배형 상품 고를 때 정말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분배율이 높은 게 좋아? 당연히 분배율도 높고 가격도 오르면 좋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배당도 월 분배도 많이 받고 가격도 오르면 제일 좋은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죠. 그래서 월 분배형 고를 때 그러면 정말 이 질문 월 분배형이 높은 게 좋아?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연금 인출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하나는 원금의 가치를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산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분배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월에 인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분배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월분배형 상품들을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실 게 이게 정말 내 원금의 가치가 잘 보존될 수 있는 상품인가 라는 점을 첫 번째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제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에 콜옵션을 팔아서 주게 되는데 S&P 500이 지난 한 20년간 평균 수익률이 한 11%가 조금 넘거든요. 12% 정도, 12%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상품에 연간 분배로 해서 15%를 준다 라는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원금이 깎이겠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15%를 주니까 좋겠네 라고 무턱대고 이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 상품이 정말 내 투자 원금이 보존될 수 있는 상품인가라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2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펀드가 운영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방식, 직접 주식을 사고 뭐 옵션을 팔고 채권을 사고 이게 직접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펀드 운용이죠. 예. 두 번째는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운용하는 방법. S&P 500을 예를 들면 500개 종목을 직접 펀드에 담아서 500개 종목을 직접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선물을 사서 편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훨씬 간편하죠. 간편하지만 분기마다 선물을 롤오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치. 비용이 이제 되는 이게 거죠. 이제 3개월마다 선물 만기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 네. 돌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합성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합성형. 합성형은 운용사가 일체 운용을 하지 않고 어떤 상대방에게 국내 ETF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내 증권사가 되는데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서 수합 계약이라는 걸 맺어서 수익률을 이제 교환하기라는 계약을 맺어서 네가 나한테 S&P 500 수익률을 줘. 그럼 내가 이 정도 수수료를 줄게. 해서 운용사는 운용을 안 하고 거래 상대방한테 수익률을 받아오는 이제 거래가 있는데 커버드 콜 ETF에서도 직접 운용 방식과 합성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선물 방식은 없고요. 그래서 합성형 방식의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적게는 1%, 많게는 거의 5%에 가까운 연간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내 원금이 잘 보존될 수 있는지. S&P는 10% 조금 넘는 연간 상승을 했는데 15% 준다고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 원금이 당연히 깎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상품이 직접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상품인지 그냥 수익률을 수수료 주고 받아오는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분배형 ETF의 재원이 그 네 가지입니다. 주식형은 배당, 채권형은 이자, 리츠는 뭐 임대료에서 배당이고요. 커버드 콜은 파생 상품인데 사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리츠는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돼요. 사실 요즘 인기 있는 커버드 콜이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커버드 콜, 월 분배형 커버드 콜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상품을 고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커버드 콜의 상품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커버드 콜 ETF를 이제 인출 단계에 적합한 ETF로 이제 소개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 S&P 500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연금 자산을 가지고 S&P 500을 쫙 모았다고 하면 사실 S&P 500이 가장 좋은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노후가 되면 내가 더 이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아놓은 자산으로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S&P 500 ETF를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내가 1000주가 있는데 이번 달은 5주 팔고 그 다음 달은 3주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노후가 돼서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팔면서 생활할 때 느끼는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S&P 500을 S&P 500 10% 프리미엄 커버드 콜 상품을 바꾸면 내가 굳이 팔지 않아도 연간 10%의 분배금을 받는다. 그래서 내 있는 자산을 내가 1000주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똑같이 이제 S&P 500 커버드 콜 상품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주식을 굳이 팔지 않아도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분배금을 받아서 돈이 나오면 또 살 수 있어요. 내가 연금 인출 단계 이제 은퇴를 해서 내가 이제 자산으로 생활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도 내가 더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커버드 콜 분배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부모 캔디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금융상품은 완벽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분배형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면 요즘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같은 걸 보게 되면
의외로 젊은 세대들이 월 분병 서서 뭐 치킨 사 먹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젊은 세대들도 그 월 분병 상품들을 좀 많이 투자하고 있나요? 저도 이제 투자 결과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의외였던 이제 건데, 저희가 원래 이 상품을 개발할 때는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 예비자들을 위해서 현금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거의 절반이 넘는 투자가 30, 40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었던 50대, 60대에 돈 많으신 투자자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테크탑텐 이런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오히려 더 하시고 여윳돈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내가 월 분배 100만 원 목표로 모아나가야지, 내가 월 분배 200만 원을 목표로 모아나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모아나가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젊어서부터 이 캐시플로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산 설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거든요. 월 얼마 이렇게 목표로 해서 모아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저희 땐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그냥 그쵸, 2배, 3배 뭐 이렇게 갔는데, 사실 이게 2배, 3배 생각하고 막 베팅하는 게 뭐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거의 뭐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실패를 좀 줄여요. 왜냐면 좀 더 계산이 서거든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책 얘기를 더 이해가 보면, 책 말미에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했던 투자가죠. 필립 피셔의 책 제목인데,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챕터가 있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간 또 챕터가 하나 있는데, 보수적인 ETF 투자자는 마음이 더욱 편안하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냐면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원하시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성도 굉장히 좀 따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패시브 인덱스를 기반으로 한 ETF 업계에 있긴 하지만, 필립 피셔의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사실 이제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를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사람이고, 워렌 버핏의 스승이고. 그쵸. 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제목을 차용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관련된 저의 생각들을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순한 전략이 이긴다는 오컴의 면도날.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사한 이론과 명제들이 있을 때 진실은 가장 단순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명제가 이제 오컴의 면도날인데, 투자에서도 맞는 것 같다. 아주 복잡하고 뭐 이런 투자 전략보다 단순한 전략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우량 자산에 분산되어 있는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게 옳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내 편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반대로 시간하고 싸워야 되는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단기의 승부를 봐야 되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가 단기에 맞추면 아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단기에 틀리게 되면은, 단기의 방향이 틀리게 되면 그 수익을 마이너스 50% 나면은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 수익이 나야지 원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는 플러스 100%와 똑같은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반면에 저보수인 ETF 우량 포트폴리오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이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뭐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50%가 넘는 하락이 왔어도 계속 시간 가지고 계속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익을 얻는 게 인덱스 우량주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해야겠다. 보수적인 투자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정말 여유가 많은 뭐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는 뭐 1억 가지고 정말 뭐 코스닥 이상한 주에 투자해도 그 사람한테는 보수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사회생활에 들어와서 이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일단 주식 투자도 아니고 정말 종잣돈을 모으는 게 본인에 맞는 보수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서 정말 모두에게 맞는 완벽한 투자라는 건 없고, 어떤 게 보수적인 투자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요. 네. 우리 김 대표께서 연금 투자하실 때 거의 다 ETF를 하시죠? 100% 다 100% ETF 하시죠. 그러면은 오랜 동안 사실 ETF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직장생활 대부분의 경력이 ETF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ETF 급성장 시장을 또 주도했던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개인도 이제 자기의 네. 노후 자산을 다 ETF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연금에 ETF 투자할 때는 이런 거 좀 고려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선택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80% 가까이가 부동산.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부동산이고 더 놀라운 거는 3, 40대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70대가 아니라 3, 40대에도 가계 자산의 비중이 80% 가까이가 부동산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있는 금융자산에서도 40%가 넘는 비중이 예금 적금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좀 더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국장을 떠나서 한국장을 떠나서 미국장으로 갈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업에 있는 저가 느끼기에 정말 미국 투자의 붐이 지금 초입에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많이 이제 성장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S&P 500 ETF가 2020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작년에 2조였어요 규모가. 2조. 지금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 딱 6개월 지났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 규모. 4조가 됐습니다. 네, 4조가 됐고 2배가. 네, 올해 상반기에만 8천억 원이 넘는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금까지 하면은 1조가 훨씬 넘는 돈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ETF를 아직도 모르고 있고 미국 S&P 500을 잘 모르고 계신데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잘 공부해서 일부 S&P 500이라는 걸 처음으로 접해서 처음에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예금에서 일부 S&P 500 ETF를 누군가가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제가 원했던 그런 목적 그리고 저의 소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달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도 기본적으로 이제 S&P 500이라는 게 혁신을 추구하는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신뢰를 통해서 정말 큰 위기에서도 늘 우상향하면서 반등하면서 다시 이제 회복했던 그런 이제 S&P 500에 투자하면서 그 기타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가 이제 꼭 써야 되는 뭐 생활자금 이런 것들은 뭐 예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은 S&P 500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뭐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해서 하면 좋겠다. 말미에 이제 S&P 500 ETF라고 생각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60% 정도 되고요. S&P 500대 기업이 세계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전체 증시와 S&P 500이 연동되어 있는 게 한 85% 정도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S&P 500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혁신 기업들을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핵심의 일정 정도는 이렇게 좀 미국 중심의 투자나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시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저의 20년 가까운 경험과 그다음에 저의 생각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ETF를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ETF 지식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정보가 유튜브나 이런 데 있지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일방적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서 뭔가 뭘 해야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좀 생각하면서 결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저작료 수입은 전액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책을 판매해서 일체 수익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사실은 이제 저의 순수한 이런 마음이 정말 이제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ETF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정보 과잉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정한 가치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투자에서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과잉이 곧 소음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가늠할 수 있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매우 묻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도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